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거액의 예산으로 신청사가 지어졌고 직원들은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을 통해서 수억 원씩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 취지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허점이 생겼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그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효한 지위인지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 혈세를 171억 원을 들여서 신청사를 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스테리한 겁니다. 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하게 좀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큰 틀 안에서 말씀드리면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이전 기관이 어느 곳인지 고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관평원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10년 뒤에 2015년부터 관평원에서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경에 그러니까 2017년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이겠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근데 관평원에 새로운 그 청사 예산이 배정이 또 돼요. 그때가 한창 탄핵 사태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무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합니다. 강행해서 그러니까 기재부도 그 사이에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그냥 무사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사를 지어놓고 지금 이전을 못 하고 있거나 지금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덜렁 청사만 있고 그 사이에 거기에 가겠다고 했던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게 된 겁니다. 아니 일단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관세청 답변이 정부 고시를 확인하지 않고서 이를 추진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러면서 법률상 위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서? 예, 유령 청사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 네.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2005년도에 행정안전부 고시에는 분명히 제외기관 대상이 아님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는데 이게 관세청만이 아닙니다. 이 관련 부처와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복청에서 뭐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네. 행복청이 있고요. 돈은 기재부에서 나오니까 혈세니까 기재부도 내용을 보고 승인을 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부지는 LH 땅이었던 거예요. 그걸 매입한 거예요. 거기. 그리고 또 이제 뭐 기타 사실은 예산은 어디서 승인을 했느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이걸 하나도 못 잡아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줄줄이 지금 해선 안 될 일을 하는데 다 관련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 확인을 하지 않아서냐면 행안부의 확인을 이 제가 말씀드린 관련 부처 중에 누군가는 혹은 복수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관세청이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고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요. 네. 그럼 행복청은 왜 안 했는가? 안 했습니다. 기재부도 따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갈 수 없는 기관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묵인방조한 의도성은 없지만 그러한 관련 기관 부처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내가 기관이 옮겨가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 대상 기관인지 아닌지조차 확인을 안 했다? 말도 안 돼. 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이해가 돼. 안 되는 거죠. 아니,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유령 건물이 세워진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이전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한테 세종시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하는데 이 아파트 특별 공급이 이루어졌고 실제는 세종시로 가지도 않는 공무원들이 그를 통해서 또 시세 차익을 몇 배씩 지금 봤다라는 게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6년 12월에 그때 2017년 예산이 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편성되고 나니까 2017년 2월에 LH공사하고 관세청에서 땅 매매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행복청에서 이제 아파트 특별 공급은 행복청에서 담당하니까요. 행복청 규정으로 보면 땅을 매매한 근거만 있으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평원의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특별 공급을 받은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거 환수할 규정 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수할 규정이 또 없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의견만 지금 나오는 상태? 행복청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행복청에서 일단은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을 뿐더러 또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수할 수가 없다. 이게 그 행복청의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다. 행복청의 입장은 그런데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특별 공급 취소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가 그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평원 소속 공무원들에게 거칠 수 없었지만 관평원 자체가 그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관평원 소속 그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니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업 주체가 이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까지 말한 걸 들어보면 아까 그 제외됐다라는 걸 몰라서 네. 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허술한 일처리인데 정말 허술한 일처리인지 네.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면요. 취지가 자격이 없는 자가 이상하게 자격을 부여받아서 취득했는데 네. 그걸 취소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고요. 뭐 이게 사유재산인 건 확실하지만 지금 관세청은 어떤 입장이냐면 자 2016년에 예산 반영이 되고 2017년에 부지를 얻으면서 추진이 됐지만 계획은 2014년 15년에 수립이 됐는데 그 계획이 수립될 때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뜨겁지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2010년 MB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 첫 해와 둘째 해는 미분양이에요. 특공이. 그렇게 이제 경쟁률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남아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수상한 정황은 여러 기관에서 있습니다. 해경, 우리가 세월호 위 해체된 이야기를 들었죠. 네. 2016년에 세종시로 들어갑니다. 2년 후에 다시 인천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65명의 해경 직원은 특공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팔지 않았어요. 2년 후에 나왔지만. 그리고 또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의 위치는 세종이 아닌데 아마 여러 부처와 이제 교섭할 일이 많았겠죠. 세종시에 들어가 있다가 2018년에 군산으로 빠져요. 근데 여기서도 40여 명의 직원들은 특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은 너무 이상하다. 그럼 거기 아파트를 샀다가 살다가 이사를 다시 나오게 됐다면 보통은 팔잖아요.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로소득의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과 이 관세청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불로소득을 기대할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해명과 좀 충돌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중기부 공무원들의 특공도 지금 논란인데 타 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대전에서 세종이 차로 한 20분에서 30분 거리라고 해요. 20분에서 30분 거리도 특공으로 아파트 제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중기 원래 청이었었죠. 청에서 부로 승격이 되면서 사무 공간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다른 부처들이 전부 다 세종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원활한 뭐 대화라든가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세종시로 이제 청사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네. 이미 다 옮기려고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8월에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내년 7월부터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을 중기부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로 한 20-3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지역인데 이게 소통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청사를 또 다시 세금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논리상으로 보면 지금 중기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 20분을 차로 이동하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주 여건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 안에서는 통근의 뭐 출퇴근 시간에 1시간은 기본 아니겠어요? 네. 근데 30분 옮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대전에서 세종시로 가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을 이전하는데 앞서 이제 관평원도 한 17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부양 의무자 폐지하는데 40억 원 들어갑니다. 그 지금까지 폐지 안 하다가 이제 폐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뭘 해서 돈을 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뭐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LH 사태를 국민들이 지켜봐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자칫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도 명명백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떤지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의 문제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